와우! 달슨의 라이브! 그레이트 피니쉬 BBC의 평가입니다. 이번 맨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에 대한 반응인데요. 잘 넣었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 정도가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2달 정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전반 40분에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로 이어진 연결을 받아서 왼발로 들어가면서 딱 마무리를 침착하게 잘해줬는데요. 2월 초에 웨스트브롬과의 경기 이후에 2달 만에 손흥민 선수의 이제 프리미어리그 골이 나온 겁니다. 올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 맨유의 어떤 킬러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올 시즌 맨유 상대로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3골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에 OT로 넘어가서 2골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1골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2014-15 시즌 때 맨시티의 아구에로가 한 시즌에 맨유를 상대로 해서 리그에서만 3골을 넣은 적이 있는데 이후로 한 선수가 한 시즌에 맨유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천적의 느낌?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해서 골을 못 넣었거든요. 이번 시즌 좀 몰아쳤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이번 골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자신의 개인 14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에서 뛴 지가 이제 6시즌째인데 14골은요 16-17 시즌과 타이를 이루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손흥민 선수의 프로 커리어 통산, 그러니까 독일 무대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최다골 기록과도 역시 타이입니다. 리그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7경기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은 뭐 얼마든지 그런 가능한 상황이다. 충분히 깨줄 수 있겠죠. 지금 14골만 가지고도 프리미어리그 현재 득점 랭킹이 공동 4위입니다. 예전에 차범이 분데스리가에서 막 날아다닐 때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4위, 공동 4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또 역시 손흥민 선수가 양발 정말 잘한다는 게 이번 골은 이제 왼발 골이었는데요. 이 대단한 역시 양발잡이라고 이게 증명된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되면 왼발과 오른발로 각각 5골 이상 기록하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왼발 5골, 오른발 8골입니다. 네. 5골 이상씩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왼발과 오른발로 이렇게 각각 5골 이상씩 넣은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이번 포함해서 무려 4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정도로 양발을 잘 쓴다는 거죠. 자,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날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선제골 포함을 해서 팀에서 가장 많은 4번의 슈팅, 또 가장 많은 2번의 유효 슈팅, 그리고 역시 가장 많은 3개의 키패스 기록을 했고요. 공격에서 수비에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가담해서 뭐 태클이라든지 상대 드리블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처럼 굉장히 넓은 범위를 좀 커버한 걸 알 수가 있죠. 스프린트도 정말 20번이나 할 정도로 진짜 많이 뛰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풋볼 런던은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높은 평점인 7점을 줬고요. 소파스코어는 팀 최고 평점인 8점, 후스코어드도 역시 팀 최고 평점인 7.5점 이렇게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이번에는 그 전반전에 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상대 골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죠. 맨유의 카바니가 골을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맥토미니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이렇게 확 치는 동작이 있어가지고 주심이 VAR 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맥토미니의 파울이 먼저 있었다, 손흥민 선수 얼굴을 때렸다라고 해서 카바니의 골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걸 두고 그 맨유의 그 레전드인 로이킨이 손흥민 선수가 약간 과장된 액션을 좀 취한 거다, 이렇게 뭐라 했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실제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맞았냐 안 맞았냐도 문제겠지만 이미 상대를 가격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반칙입니다. 그거는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BBC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 크리스탈 팰리스 출신의 이제 선수죠. 이 클린턴 모리슨 같은 경우는 맥토미니가 이건 퇴장당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킨과는 좀 반대적인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장면이 좀 있었다. 근데 뭐 진짜 문제는 토트넘이죠. 토트넘은 정말 탈출인가?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3으로 역전패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골을 넣었는데 후반에만 프레드, 카바니, 그린우드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같은 패턴이야 계속. 골을 넣고 수비하다가 지키려다가 무너지는 무리뉴 감독 특유의 패턴이죠. 수비하겠다고 맨날 막 수비 공격도 안 하고 막 수비하는데 정작 실점은 계속 해버리는 이런 무리뉴 감독 특유의 패턴이 또 한 번 재현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옵타 자료처럼 홈팀 토트넘이 이제 왼쪽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의 원정팀 맨유보다 오히려 붉은색은 좀 더 아래에 있죠. 이거는 뭐예요? 좀 더 내려 싸웠다는 거고 오히려 맨유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싸웠다는 거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골 넣고 지키다가 얻어맞는. 실제로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이런 리드 상황을 지키지 못하고 승점을 잃어버린 게 몇 점이나 되느냐? 18점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예요. 이런 18점은 브라이턴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무리뉴 감독이 지휘한 팀으로서는 앞에 뭐 첼시도 이끌었고 맨유도 이끌었으니까 이렇게 앞서던 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18점은 무리뉴 감독이 지휘한 팀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악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지금 승점을 잃어버린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31경기에서 14승 7무 10패를 기록을 했는데 무리뉴 감독 커리어에서 이렇게 되면 최초로 단일 시즌 리그에서 10경기 이상 친 10패를 기록한 그런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다음 시즌 나갈 수 있는 4위 진입에 찾아왔던 이번에 기회를 좀 잃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맨유 경기를 이겼다고 한다면 가능성을 분명히 좀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토트넘은 이날 이제 지면서 7위에 머물렀습니다. 7트넘. 그러면 4위 웨스트햄과는 이제 승점이 6점 차가 벌어진 건데 2경기 차거든요. 남은 경기가 7경기인 걸 감안하면 6점 차는 요건 뒤집기가 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꾸 뭐 챔스 얘기하는 게 이건 진짜 좀 어렵다. 토트넘이 이렇게 7트넘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쪼가 잘 맞히네요. 쪼는 뭐 이건 볼 거 없다. 이미 시즌 중반부터 7트넘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7트넘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이나 케인 과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이뤄질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돼버린 거죠. 지금 팀의 재정은 좀 부족해진 상황에서 팀마저 챔스에 못 나가게 되면 이 주축 선수들이 토트넘을 탈출하는 흐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돈이라는 실리도 없고 챔스 출전이라는 영위도 없다. 그러면 토트넘이 뭐 어느 거 하나 보장해줄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선수들이 떠나는 걸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적 시장 전체가 좀 위축됐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데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좀 변수긴 하겠지만 토트넘의 챔스 진출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뭐 손흥민이나 케인의 이적설 포함을 해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뭐 팀을 좀 떠나는 이런 어떤 흐름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맨유는 반면에 진짜 원정 깡패네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 패배가 없는 유일한 팀이 맨유입니다. 지난 시즌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 23경기 연속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15승 8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리그 역사에서요. 이번 맨유보다 더 긴 원정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 건 딱 한 번 있었는데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아스날이 세운 이 27경기 그 원정 무패가 유일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맨유는 이번 승리로 이제 1위 맨시티를 11점 차로 쫓게 됐는데요. 일단 맨시티보다 한 경기를 적게 치렀기 때문에 막판 우승 다툼에 막판 추격 불신을 좀 짚어놓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11점은 이건 사실 뒤집기는 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뭐 또 시티가 지난 한번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11점은 이거 뒤집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맨유가 유로파리그 포함을 해서 뒷심이 와 진짜 매섭다, 잘한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팀당 7경기 8경기 정도 남겨놓았는데 시간 빠르네요.
한 시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끝나갑니다. 뭐 팀들마다 이제 어떤 최종 결실을 맺을지 니가 가라 챔스 포함해서 이제 지켜는 봐야 되는데 토트넘은 아무래도 좀 시즌이 어렵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하려나? 협상이 너무 좀 미뤄지고 있는데 사실 성적 봐서 어느 정도 진척시키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복잡하긴 할 텐데 이제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